프로덕트 매니저를 뽑는다고 입사를 했더니 프로젝트 관리만 하고 계신 분들 많으시죠? 또는 지금도 PM이 프로덕트 매니저인지 프로젝트 매니저인지 모르고 계신 분들도 있을 것 같고, 또 프로덕트와 프로젝트가 무슨 차이인지를 아직까지 모르는 분들도 여전히 있을 것 같습니다. 이 영상에서는 왜 프로덕트와 프로젝트가 그렇게 헷갈리는지 답을 드릴 수 있는 영상이 될 것 같습니다. 프로덕트는 말 그대로 제품입니다. 제품은 정적이면서 포괄적이죠. 비즈니스를 하기 위해서는 제품이 있어야 됩니다. 그 제품이라는 게 신발도 제품이 될 수 있고, 옷도 제품이 될 수 있고, 의약품도 제품이 될 수 있죠. 우리가 지금 보통 얘기하는 것은 IT 프로덕트를 말하는 경우가 많습니다. 그 이유는 프로덕트는 무조건 IT 프로덕트야 라기보다는 요즘은 디지털과 별개로 그 무엇도 생각할 수 없기 때문에 어떤 프로덕트를 만들든 온라인 서비스가 필요하기 때문에 보통 프로덕트를 얘기할 때는 IT 프로덕트를 많이 생각하고, 그 측면에서 이거를 프로덕트라고 부를 수도 있고 우리의 서비스다라고 부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. 우리의 비즈니스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우리가 고객에게 이런 서비스를 제공하는 거고, 이런 서비스가 가능하게 해주는 것이 우리의 프로덕트인 거겠죠. 프로덕트가 제품이라면 프로젝트는 보통 한국말로 과제라고 얘기를 하죠. 이 과제는 만들어가는 과정입니다. 그래서 이 제품이 프로젝트를 진행하면 특정 기능이 나오거나 또는 특정 시스템이 구축이 되거나 그런 것을 통해서 이 프로덕트가 점진적으로 발전하는 그 요소가 되는 게 프로젝트입니다. 프로덕트와 프로젝트가 이렇게 차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왜 사람들이 항상 PM이라고 하면 프로덕트 매니저인지 프로젝트 매니저인지 헷갈리는 이유가 있습니다. 그 이유는 프로덕트 매니저가 일정 부분 프로젝트 매니저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. 그러니까 프로덕트 매니저는 상위의 프로덕트를 전반적으로 다루는 사람이라고 여겨지지만, 프로덕트를 다룰 때 프로젝트로 프로덕트가 만들어지는 측면이 있기 때문에 두 개가 어느 정도 혼재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혼란이 사라지지 않고 유지가 되는 거죠. 자, 그러면은 프로덕트 매니저와 프로젝트 매니저가 조금 더 헷갈릴 수 있는 상황이 있거든요. 프로덕트의 생명 주기 측면에서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. 보통 피터 틸이 얘기하는 그 제로 투 원이라는 책이 있지 않습니까? 여기서는 프로덕트뿐만 아니라 세상에 없던 가치, 없던 것을 내가 만들어서 독점적인 가치를 얻을 수 있다는 측면에서 제로 투 원이라는 얘기를 하는데, 그런 것들이 좀 많습니다. 패션 이커머스라는 그 서비스가 하나 있다고 생각을 해봅시다. 이런 서비스가 없었을 때는 사람들은 옷가게에 가서 옷을 입어보고 옷을 사서 쇼핑백에 넣어서 들고 돌아오는, 이것이 옷을 쇼핑하는 유일한 방법이었을 거예요. 근데 패션 이커머스 플랫폼이라는 게 나옴으로 인해서 온라인에서 내가 이 옷을 사진을 보고 나한테 어울릴지를 판단하고 온라인 주문으로 받아볼 수 있고, 또 반품도 할 수 있고 환불까지 받을 수 있는 이런 시스템이 패션 이커머스 플랫폼이라는 거죠. 자, 그래서 이거는 이제 제로 투 원의 가치를 보면은 명확합니다. 오프라인에서밖에 옷을 구매하지 못했던 것에서 온라인에서 옷을 구매할 수 있다는 큰 가치가 생긴 거예요. 그러면은 이거를 처음 만들 때는 프로덕트 관점에서 고민을 되게 많이 했을 거예요. 사람들이 온라인에서 옷을 사고 싶을까? 온라인에서 사려고 할까? 또는 온라인에서 옷을 사려고 할 때 사람들이 가장 걱정을 하는 게 뭘까? 사진만큼의 품질이 확보가 될지, 또 사진에서 봤던 색상이랑 내가 느끼는 색상과 동일할지, 또는 입어보지 않고 샀기 때문에 사이즈가 잘 맞을지, 그랬을 때 반품 과정은 좋을지 등등의 여러 가지 고민들이 있었을 거고, 이 고객들의 고민 하나하나는 프로덕트 매니저가 풀어야 할 숙제 같은 거였을 겁니다. 프로덕트 매니저가 이런 고객들의 고민, 고통들을 풀어주면 그것으로 프로덕트의 가치가 생성된 그런 상황이었겠죠. 근데 그 이후에는 제로 투 원의 가치가 있기는 되게 쉽지가 않아요. 이미 사람들에게 온라인으로 옷을 구매할 수 있게 해주겠다라는 그 큰 컨셉 자체가 만족이 됐지 않습니까? 그러면은
그 가치 때문에 사람들이 이 플랫폼에 들어왔겠고 계속해서 거래를 하겠지만 이 제품이 어느 정도 성숙한 후에는 사람들에게 추가 임팩트가 예전만큼 크진 않다라는 겁니다. 이미 쓰고 있는 사람들에게 어떤 가치를 줘야 제로 투 원만큼의 가치를 줄 수 있을까요? 뭔가 가격을 조금 낮춰주는 거, 검색을 할 때 이미지로 검색할 수 있게 해주는 거, 기획전을 자주 열어주는 거 등등을 아무리 머리를 싸매도 처음에 제로 투 원의 가치를 줄 수 있는 그 플랫폼 자체의 탄생만큼의 가치가 나오기는 쉽지가 않다는 겁니다. 그러다 보니까 어떤 일이 생기겠습니까? 제로 투 원은 혁신적이지만 그 측면 때문에 오히려 안정적인 측면이 있습니다. 제로 투 원인데 왜 안정적이냐? 뚱딴지 같은 소리냐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겠지만 제로 투 원이란 얘기는 기존에 없었던 거란 얘기고 결국 사용자가 없었던 걸 신규로 끌어오면 돼요. 그렇기 때문에 기존 고객의 임팩트에 대해서는 조금 생각을 안 해도 되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안정적이다라고 얘기를 한 거고요. 위험이 덜하다라고 표현을 하는 게 더 맞을 것 같습니다. 반면에 이미 제로 투 원 단계가 지나서 제품이 잘 사용되고 있으면 기존 사용자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? 그러다 보니까 극단적인 변화를 주기가 쉽지 않습니다. 극단적인 변화는 기존 수익의 감소를 뜻할 수도 있거든요. 카니발리제이션이 될 수도 있고. 그러다 보니까 국소적인 변화를 조금씩 시도를 하게 되고 이거는 물론 프로덕트 측면에서 어떤 고객 가치를 더 줄지 가치에 대해서 고민하는 것도 여전히 있겠지만 예전에 비해서는 짜잘한 것에 대해서 그냥 실행하면 되는 단계가 될 확률이 있다는 겁니다. 그러다 보니까 큰 관점의 프로덕트 매니지먼트 관점보다는 이 기능 언제 출시할 수 있을지 프로젝트 관리 관점으로 PM들이 업무를 진행하는 경우가 많더라라는 거죠. 정리를 하자면 PM이 프로덕트 매니저인지 프로젝트 매니저인지 헷갈리는 건 일단 1번 약어가 PM으로 똑같기 때문이다가 가장 큰 이유일 거고요. 두 번째는 프로덕트 매니저는 프로젝트 매니지먼트를 일정 부분 하고 있다 측면이 있을 거고 마지막으로는 제품 수명 주기로 봤을 때 어느 정도 성숙한 제품에서는 프로젝트 위주로 국소적인 변경이 일어나기 때문에 그런 업무를 많이 하게 되는 상황이 발생한다 정도로 정리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프로덕트와 프로젝트에 대한 얘기들은 멤버십에 가입하시면 조금 더 많은 영상들을 보실 수 있습니다.